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8일 저녁 10시 34분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씨는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허위사실임이 밝혀져도 교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는 믿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참 말썽이 되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정보 수집 또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없다? 여러분, 이게 대변인의 이야기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없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원칙은 민간인 사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왜 유전자가 나옵니까, 여기? 문재인 정부에 무슨 유전자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생물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러면 근사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순진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근데 묻힐 주면서 따져보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없다.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문재인 정부에는 유전자가 없거든요. 정부에 무슨 유전자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에 잘 속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달 밝은 밤에 이렇게요. 비 내리는 달 밝은 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미래를 추억한다. 뭐 근사하게 들리죠? 따지보면 전부 다 엉터리 아닙니까?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미래를 추억한다. 그런데 달밤 단둘이 홀로 추억 이런 말이 좋으니까 어쨌든 근사하게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없다. 아, 이거 근사하다. 표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는 유전자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없다도 되고 민간인 사찰 있다도 되는데 그런데 이분은 기자 시절에 우선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에 중대한 오보를 했습니다. 최순실 사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K스포츠 재단의 정동춘 이사장이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 소장이라고 했습니다. 마사지 센터 소장. 마사지 최순실이라는 여자 그런 사람이 K스포츠 이사장으로 추천됐다. 뭔가 이게 아주 좀 느끼한 기분이 안 듭니까? 그런 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거기 마사지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기 유전자란 말이 들어가니까 근사하게 보듯이 최순실 마사지 센터. 그런데 문제는 마사지 센터 소장이 아니란 사실이죠. 그 사람은 스포츠 재활의학 전문가입니다. 아주 전문가예요. 박사학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사지 여자를 마사지 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스포츠재단 이사장이 되느냐 이런 이미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오보를 하고도 청와대 들어갈 때까지 오보를 수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말하는 거 이거 믿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 반부패 와
설명이 깁니다만은 이 말이 문제가 있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실은 국가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다. 아니 국가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어떻게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합니까? 이렇게 비서관이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을 합니까?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사정 관련 정책은 장관이 하는 겁니다. 비서관실이 무슨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반부패 비서관실이 왜 사정 관련 국가 정책을 결정합니까? 비서는 비서입니다. 비서는 라인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스텝이고 라인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비서가 지금 장관 노릇, 그것도 1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비서관실에서 무슨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을 합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비서실에서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은 비서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정을 보면은 비서들과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멀어집니다. 장관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장관과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해야 장관은 현업 부서 사람이니까 현장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장관이 올리는 보고를 비서관들이 글르고 기분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대통령한테 갖다 바친다?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은 비서실에서 사고를 칩니다. 비서실에서. 김의겸 씨 대변인에 대해서 따져야 될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반드시 이 사건과 관련돼서 반드시 따져야 될 게 있습니다. 이른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이른바 사찰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순방 중에 갑자기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장관 지시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위법입니다. 장관 지시를 받지 않는 특수수사단이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은 법에도 없는 일입니다. 장관 지시받지 않는 수사단이 국방부 안에서 행동하면 그게 뭡니까, 그거? 그럼 누구 지시를 받는 거죠? 지시 안 받을까요? 이렇게 해놓고 비서실 지시를 안 받았을까요?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7일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이라고 그랬어요. 세월호 유족 사찰에 대해서 있어서는 안 될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행위다. 있어서는 안 될 구시대적 불법적 일탈행위 4중 강조를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유죄를 선고해버렸습니다. 판사가 아닌데 유죄를 선고했어요. 거기에서 맞춰서 무리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당시의 기무사령관이 투신 자살하면서 남긴 글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변 아닙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호 사고 때 최선의 헌신을 했는데 5년이 지나서 사찰이라고 단죄하려고 한다. 억울하다. 사찰이라고 단죄하려고 한다. 그런데 기무사가 한 활동은 백서로 적혀 있어요. 백서로 적혀 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기록을 자랑스럽게 다 남겼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민간인들을 사찰했다, 불법 사찰했다는 의식이 있으면은 그 자료를 남기겠습니까? 그 자료를 들여다보면은 거의 전부 다가 세월호 사고 수습에 군병력이 투입되어 있으니까 기무사가 자연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군병력과 그리고 민간인들, 특히
세월호 유족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한 거죠. 왜냐? 그 민간인들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군과 접촉하는 민간인입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작전의 일환입니다. 군 작전의 일환이에요. 당연히 정보 수집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 사중으로 그냥 유죄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딱 하나죠. 이유 불문하고 왜 민간인을 사찰했느냐는 겁니다. 민간인을 왜 사찰했느냐? 딱 이유 하나예요. 민간인을 왜 사찰했느냐? 민간인을 상대로 정보 수집한 것을 사찰이라고 했어요. 사찰이라고.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이 감찰반 사람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정보 수집했잖아요. 그러면은 문 대통령은 자신의 사찰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되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직한 겁니다. 왜냐? 왜 민간인을 사찰합니까? 청와대 기관이. 법에도 없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행위다. 있어서는 안 될 행위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해야 논리가 일관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7월 20일 날 이 김의겸 대변인은 67페이지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 자료 문건을 들고 나와가지고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 마치 수사 발표하듯이 브리핑을 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2급 군사비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행위는 군사기밀 누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왜곡 발언을 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시위가 격화되는 것을 상정해서 계엄령 보고문이 작성되었나요? 라고 물으니까 김의겸 대변인은 예, 지금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게 어디에도 탄핵 기각에 대비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라는 게 아니고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태극기 집회든 촛불 집회든 시위가 격화돼 가지고 정부 기능이 마비될 때 계엄령을 펴면은 그게 맞춰 가지고 김무선은 뭘 할 거냐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탄핵 기각용이다. 즉 촛불 계엄령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의 말을 인용을 해 가지고 KBS, MBC, SBS, JTBC가 그 뒤부터 이것은 촛불 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이다. 이렇게 나가니까 뭐 이것은 내란 모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쿠데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살벌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의 허위 사실이 선동의 좋은 자료로 이용돼 가지고 정권과 언론이 반군 선동에 합세를 했어요. 그런데 수사 결과 뭐가 나왔습니까? 수사 결과가 뭐가 나왔습니까? 계엄령 개자도 안, 내란 내자도 안 되고 쿠데타 쿠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김의겸 대변인은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오늘 또 문재인 정부에는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문법에 따르면 이거는 사찰입니다. 저는 사찰이라고 안 해요. 이건 정보 수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보 수집, 민간에 대한 정보 수집을 사찰이라고 규정했으니까 정직하게 하면은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찰이라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